1954년 고려대학교 교정에는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손엔 도복, 또 한 손엔 책가방을 들고 창설된 고대 태권도부.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어느덧 6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 내일을 향한 또 한 번의 힘찬 함성을 외치고 있다. 해방의 감격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시절, 일본과 중국에서 다양한 무술을 연마한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둘 무술 도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 땅에 아직 태권도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이었으며 도장에 따라 당수도, 공수도, 수박도 등 대한민국의 근대 무도가 그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졌다. 3년 동안의 처참한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던 시절, 민족의 재건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던 고대생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진리도 정의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말하자면 진리가 진리로서 있으려고 하면 급하지만 그 관찰성에 있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 정의도 정의가 지켜지려면 힘이 있어야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불현대가 억누린단 말이야. 난 저보다도 지성적이고 더 본격적인 무도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려면 수준이 있는 사람들, 고대 학생을 주로 하는 그런 부를 만들어야겠다. 운동 같이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 4층에서 희망서부터 이제 신입생 모집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시작한 거지 뭐 처음에 아무것도 누구 가르치는 사람도 우리가 가르쳤지. (1954년 5월 12일) 본관 4층. 공수도를 함께 수련하자던 한승조의 공고문이 붙은 지 5일이 지나서 고대 공수부의 첫 모임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으나 대부분이 초심자거나 공수도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고 유단자는 법대 신입생 이세영 2단이 유일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한승조는 기마자세와 발차기, 주먹 지르기, 전진과 후퇴 등 공수도의 기초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수련 시간은 매일 오후 4시 반으로 정해졌다. 고대 공수부의 첫걸음은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그땐 창설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유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아마 1학년 들어갈 때 2단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상당히 융통을 받았습니다. 실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날 테스트를 한 7, 8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배련이 되는 걸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고 지도해라. 아마 그때 한기식 박사가 얘기한 건 기억이 돼요. 고대는 사실 전속 사범이 없잖아. 선배들이 사범이야. 이제 윤 박사나 이런 분은 그거다 1년에 한 번 뭐 요거 좀 고치라 뭐 이렇게 막 가르쳤지. 일반 도장에서 하던 운동과는 달리 여기는 선후배가 있단 말이야. 일반 도장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선배, 기라사 같은 선배님들 상당히 훌륭해 보이더라고. 일반 도장에는 진짜 별 깡패 같은 놈들, 이상한 놈들, 이거 뭐 배울 거 하나도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근데 여기는 진짜 정식으로 지와 체를 갖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참 좋다는 걸 느꼈고. 공수부가 교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대학교 개교 50주년 행사에서 연무시범을 선보이고 난 후였다. 당시 일반인들에게 낯설기만 한 무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얀 도복을 입은 청년들이 힘찬 기합 소리에 맞춰 절도 있는 자세로 공수도 형을 시범 보이고 맨주먹으로 기왓장과 벽돌을 격파하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높아진 고대 공수부의 연무시범은 점차 종목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져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성황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생운동부였던 공수부의 신입부원 모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에 하여튼 50명, 100명 막 들어왔어. 그 4층에 꽉 차가지고 한 3개월선 반 따지나고 300개월선 반 따지나고 그랬는데 끝까지 남은 친구들이 이제 박동석이, 이상필이 이제 그 많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 어디까지나 자기 학업에 충실하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 인격이라는 것이 인격의 도약. 그것이 주목적이고 그 무술 자체에 대한 연구 그것이지 뭐 그 나머지 사회적인 건 미처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대로 운동을 하자 하는 게 한기식 교수의 지론이었어. 나도 그렇고. 한승조 선생이 체육관에 와 계신데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태권도 한다고 껄렁껄렁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수준 있는 얘기를 하시고 그 태권도 땀이 비오도 탈 때 그 쉬는 시간에 독일어 원본을 들고 그걸 외우느라고 철철철철 매시면서 또 놓고 운동하시고 또 그 책을 들고 하고 그 장면을 보고 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고시를 패스한 친구들이 수시로 나왔고 운동이 끝나면은 운동 끝나고 저녁 먹고서 그 도서관에 그 공부를 하겠다고 달렸던 친구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기. 운동부에 대한 학교의 지원은 바랄 수조차 없었고 함께 모여 운동하는 공간은 열악하기만 했다. 60년도에는 태권도장이 공수도장이 물리과대학교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때 물리과대학교 지하실에 그 있다가 그 다음 해 그 지금 물리대가 무슨 임시과 가감을 갖다 좀 불러옮긴 거야. 그다음에 이게 체관으로 물리대 지하 생길 때나 도장도 없었어. 그래서 저 테니스장에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하다가 그다음에 강당, 네. 대강당에서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는 가감을 해서 그게 61년도일 거예요 아마. 가건물이고 그 앞에서 학생회관까지 우리가 완전히 저 모래 왕물에 전화해서 그때 이제 그 왕물에 관해서 운동하고 그랬던데 두 분이 문 앞에 나와서 야 여기 장면이가 누구야? 우리 좀 전 배랑 멱살을 각 잡더니 꾹꾹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다 이름 써놓고 안 나오냐 그래서 아유 난 무도관에서 운동을 했는데 방바닥에서 운동을 해본 적은 나 없습니다. 야 너 그 마법 깔면 나오게야? 며칠에도 붙들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법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뭐 나 때문에 깐 건 아니지. 근데 사실 어차피 그때 깔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깔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도장에 이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 내가 군대 갔다서 공부를 좀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 장학금을 또 딴 걸 하나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거짓말 아니고 도장 이저 커튼 이거 누르고 글씨 갖다 붙이고 도장 장식까지 썼다고요. 또 한쪽에 침대 놔가지고 거기서 자는 사람 이렇게 자도록 침대도 놔주고 등등 그랬거든. 그렇게 지원이 없을 텐데. 더구나 다른 운동부에 비해 10년 정도 늦게 만들어진 공수부는 후발주자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교내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똘똘 뭉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 운동부의 명성을 얻는 데 성공한다. 고대는 우리 때는 말이야
평정했어, 평정. 그래서 이 역도 보고 유도 보고 미식 축구 보고 태권도 보면 저 멀리 돌아가야 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달라드는 아무도 하여튼 뭐 이 럭비부가 제일 썼어요. 럭비부 문영배라고 했지만 이런 럭비부라면 다 이제 그 벌벌 떨었는데 럭비부 그래 럭비부 나와 그러면 도장에서 나중에 럭비부에 한 놈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재편한 거야. 완전히 말이야. 태권도부가 인원은 얼마 안 돼도 똘똘 잘 뭉쳤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무렵 이승만 정권의 3.15 부통령 선거에 온갖 부정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서서히 커져갔고 전국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들끓고 있던 1960년 4월 그 혼란은 극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할 때는 우리도 두려움이 많았다고. 이 자유당 정권이 워낙 그 권력이 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두려움을 가졌었지. 그때 무조건 태권도부 그 애들은 당수부 애들은 다 앞에 서라는 거야 전부 다를. 그때 뭣도 모르지 1학년 때니까 앞에 서니까 다 앞에 쓴 거지. 내는 하신백화점 앞에서 그 당시는 그 무술기관이라고 있었는데 걔들하고 치고받다가 나는 종로경찰서에 연행대에 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 살 건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이제 우리 때 뭐 국회의사당에서 농성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을지로 사가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오는 거예요. 을지로 사가에서 청계천을 건너는 거야. 그때 동대문 깡패들이 동원이 된 거야. 그 동대문 이마수, 이정재 이런 깡패들 산하 조직의 깡패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이제 딱 청계천 건너니까 몽둥이 날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한 줄 한 대여섯 줄까지는 다 터지는 거지. 급습이니까. 내 기억으로는 데모다 이렇게 가면 이 우전방에 섰거든 나는. 근데 얘네들이 이쪽 깡패들이 이쪽 오른쪽에 이쪽에서 내려왔어. 이쪽 다방에 뭐 어디 거기서냐 2층 다방에 몽둥이 뭐 이런 것들. 그 우리는 그 경근한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섰거든. 근데 이놈들이 뭐막이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서 휘둘르는데 그냥 따다닥 하니까 금방 아스팔트에 막 그 사진도 요새 있지 그게 쫙 주간 거리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가로수에 부목된 것들 이제 우리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거 뜯어가지고 우리가 반격을 했지. 그 조선일보 기자가 잘 찍었어요. 아스팔트에 쫙 떨어진 걸 찍은 게 그 다음날 아침에 쫙 신문에 나니까 전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전국에서 들고. 4.19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된 거야.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자유당 정권 가는 거지. 그렇게 젊은이들의 희생이 붉은 꽃처럼 길에 흩뿌려지고 말았던 4월 19일. 그날 부패한 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대는 10만 명이 넘었다. 4월 26일 전국 대학의 교수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난 후 이승만은 마침내 하야를 선언하고 만다. 이듬해 우리나라 무도 역사상 최초의 국제시합이었던 제1회 한일 친선 공수도 대회가 일본에서 열렸다. 당시 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 선수 8명 전원이 고대 공수부원이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열린 최초의 친선 경기로서 그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일단 일본 오부의 배경, 시합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또 그 당시에 그 오모라는 걸 갖다가 일본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 우리는 전혀 호구에 대한 그것이 협회도 그러고 각 도장도 그러고 그거 맹기로 놓은 도장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값진 승리를 거뒀다. 제1동포 500여 명을 포함한 4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멋진 기량으로 갈고 닦은 무술을 선보인 고대 공수부원들은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다. 대한민국 공수도가 해방 이후에 성장 발전하여 가면서 처음으로 일본하고 경기를 했다. 또 한 가지는 경기했는데도 다행히도 우리가 이겼다. 이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1964년) 열흘간의 일정으로 최초의 고대 공수부 여름 합숙훈련이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진행됐다. 시합 출전 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졸업생들이 계획한 행사로 이후 매년 정례화되어 개인의 기량은 물론 부원 간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1964년 대천의 여름은 태권도부의 또 하나의 전통을 잉태하고 있었다. 대천의 깡패들하고 아주 싸움을 많이 한 거야. 깡패들이 저기도 뭔데 지치까지 그들이 뭐 싸움을 하면 얼마나 해. 이게 자꾸 들리니까 그 순간 그냥 돌아서서 그냥 들이패는 거지.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한 놈은 야 너 칼팔이 하냐 이렇게 된 거지. 야 너 갑철이 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뭐 앉아서 같이 소잔잔하고 그랬다고 이 X들이랑 싸움 지른다고 이 저 수영반스 얇은 수영반스 아니야. 그걸 딱 입은 우리를 이 기둥 텐트 이렇게 이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야구방맹 그걸로 때리면 맞는 수가 알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하나씩 쏘아더니 난 왜 그렇게 팼는지 아직도 난 지금 이해가 안 돼. 물어봐. 양조가 그랬어? 예? 양조가? 예. 얼마나 팼는지요? 아이고 형 말도 마십시오. 아니 옷이나 좀 입었어야죠. 수육반스 얇은 거 하나 입은 걸 그냥 무지막지하게 패면 딱 맞는 순간 얼마나 아픈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물 뛰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사실 한 번 했으면 됐지 매일 그렇게 맞아봐요. 그 하여튼 못된 사람이네. 예, 아주 전 그래서 지금 뭐 양정님 별로 나 그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무도의 대명사였던 공수도를 태권도로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태권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은 군대였다. 당시 육군 장성이었던 최홍희는 자신의 부대에 자신의 무술을 보급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군인들의 무술 시범에 관심을 보였다. 최홍희는 1952년에 오도관을 설립하고 전통 무술인 태견의 맥을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무도계의 천하통일을 꾀하고 나섰다. 최홍희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창안했고 1959년에 독자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만들었다. 결국 5.16 군사혁명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태권도라고 불리는 무도와 방수, 공수도 등으로 불리는 일반 도장의 무도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고대 공수부도 1966년 고대 태권도부로 부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0여 년 이상 사용되던 부의 명칭을 바꾸기란 정서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다. 결국 태권도부와 공수부라는 명칭은 80년대 중반까지 함께 사용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공수부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게 자연스럽게 공수도부, 태권도부 이렇게 병합을 하다가
몇 년도부터 아예 공수도부라는 말은 사라지고 태권도부라는 게 몇 년도라고는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1960년대) 초 월남전을 계기로 태권도는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월남전에 파견된 태권도 시범단과 교관단의 활약, 그리고 한국군의 태권도 훈련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땅에서 계속 전승의 개가를 올리는 한국군의 전공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 비둘기부대 공병대가 월남 전역에는 태권도 붐이 일게 됐고 한국에서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파견돼 왔다. 월남에 파견됐던 사범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로 진출해서 해외에 태권도의 씨를 뿌리게 된다. 태권도 무들 중에 해외 진출한 사람들, 제 미국도 가고 있고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그래도 그 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정화라고 우리 태권도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저 김은성이라고 또 헬리 정비에서 그 태권도 우리 바로 우리 태권도부 출신, 그다음에 오스트랄리아 총 태권도의 대부가 조용대 그건 뭐 조용대랑 오스트랄리아 태권도 연맹 회장이면서 그 양반이 우리 태권도부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계 각지에 다 퍼져 있어요, 태권도 출신이.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 된 뉴욕 주지사컵 대회. 대회를 이끄는 한국인 마스터 중에 하나인 박연환. 그는 역량 있는 젊은 지도자. 초기에 태권도 사범들이 코리안 가라데란 이름으로 도장을 열었던 것과는 달리 박연환은 처음부터 태권도란 이름을 사용했다. 박연환은 격투기로만 알려진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운동에 앞장섰다. 불우아동 돕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태권도의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해서 언론과 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샀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태권도는 본격적으로 경기 스포츠화 되어갔지만 고대 태권도부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공부하면서 운동하자라는 정신을 이어갔으며 또한 무도 태권도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 1995년 국내 방송을 통해 소개된 중앙도서관 뒤 가건물 도장 시절의 태권도부의 운동 모습에서 일반 도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95년도는 우리 손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책임의식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자고. 알았지? 나가자! 화이팅! 화이팅! 대학 태권도부의 동계훈련 현장. 신라의 화랑도를 계승한 한국의 젊은 화랑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 힘든 일을 기피하고 너무 나약하다고 흔히 말한다. 젊은 태권도인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 한겨울 산속을 하루 종일 달릴 수 있는 정신력이 있다. 그들은 해냈다. 자신을 극복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태권도의 참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태권도인에게는 이러한 태권도 정신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권도 정신이 태권도의 맥을 이어갈 것이다. 좋은 선배들 만나니까 친형 같고 또 좋은 후배들 만나니까 친동생 같고. 공수를 왜 안 들어왔으면 내가 오늘 저런 게 있었겠느냐 하는 걸 내가 매번 느끼는데, 태권도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태권도부 출신 아니면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태권도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나에 대한, 적어도 내가 하나의 생활하는 생활인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어떤 정신을 갖는다는 게 자연스레 형상화됐다고 난 지금도 믿어요. 그러면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런 거는 나는 태권도가 굉장히 나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좋게만 산 것도 아니고 또 나쁘게만 산 것도 아니고 그 운동을 통해서 그 수련한 만큼 인생을 살아왔지 않겠느냐. 나 그것이 만약에 그 중에서도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태권도부에게 태권도는 스포츠이기 이전의 무도이며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진정한 땀의 정신을 잇는 심장이다. 예시예종, 일격필살의 강인함 속에 60년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미래 태권도부는 지금까지와도 같이 이 유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스스로를 이기는 그러한 용기와 패기로 유지되는 사람들로 앞으로 사회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행동하는 지성, 실천하는 지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부의 뿌리를 너무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런 집단이 없었다면 진짜 이런 지금처럼 약간 대학생들이 용기도 없고 뭐 좀 개인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태권도부에 들어온 게 강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있었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할 테니까 집에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처음에 입부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권도를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입부했는데 60년이 되었다. 그리고 긴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선배님들, 그 선배님들이 흘리신 땀들이 이 도장 안에 묻어있다는 것을 듣고 정말 감명 깊었고, 그리고 제 땀 또한 이곳에 묻혀 그 이후에 이후 60년도 남아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태권도부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권도부에서 느꼈던 것이 사랑이었는데, 그 끈끈한 사랑과 정으로 저희 아래에 더욱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런 태권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54년 이 땅의 참 지성인들이 내지른 우렁찬 함성을 기억하라. 격동의 세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수많은 아픔과 싸워 이겨온 고려대학교 태권도부. 행동하는 지성, 사고하는 야성. 들리는가? 60년 전 그들의 그 힘찬 기합 소리가